네, 볼턴 전 미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의 책, 그것이 일어난 방, 이 책이 미국에 출간이 됐습니다. 출간되자마자 화제에 오르면서 지금 인기 1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 내용이 갖고 있는 폭발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리고 미국 백악관 또 북한까지도 책 내용에 온통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여러 차례 저희들이 내용을 추격해서 보도했습니다만 그 파장은 만만치가 않고 여기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정 기자가 그 내용 중에 또 한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로 그것이 일어난 방이 예정대로 출간됐습니다.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를 정도로 인기인데요. 트럼프 행정부는 볼턴 회고록에 기밀이 담겼다라면서 출판 금지 가처분 신청도 냈지만 결국 출간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이 법원은 출간 강행이 심각한 국가안보상의 우려를 제기한다라면서 볼턴 전 보좌관이 앞으로 형사적 책임을 지거나 수익을 정부에 넘겨야 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백악관은 법적 대응을 벼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왜곡이라는 청와대 입장 기사 링크를 올리면서 이것 봐라, 볼턴이 법을 어겼다라고 트위터를 올렸고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기밀 누설을 문제 삼으며 볼턴을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볼턴 전 보좌관은 법적 문제는 없다라면서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 낙선 운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백악관 경고에도 출간된 회고록, 그 파장은 무엇인지 프레스콕에서 다뤄보겠습니다. 네, 볼턴 회고록의 책 내용들 이미 국내 언론에는 많은 부분이 좀 소개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지금 베스트셀러에 오르고 있습니다. 김태일 기자. 네. 이 볼턴의 말은 신빙성이 떨어진다라고 사실 이제는 백악관도 그렇고 우리 청와대도 그렇고 막 공격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굉장히 사서 보고 싶어하는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온라인인 아마존에서 이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고요. 그리고 오프라인에서도 지금 미국 최대 서점 체인에서 1위에 오르는 등 상당히 지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 책 내용과 관련해서 이게 이제 기밀을 누설한 혐의를 기밀을 누설했다 그래서 지금 뭐 이게 법적 처벌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볼턴 전 보좌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회고록은 지금 미국 국가안보회의, 그러니까 NSC 관계자가 수개월간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 차례 수정이 됐고 모든 기밀은 제거됐다는 결론에 따라서 출간은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자신감까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글쎄요, 뭐 이제 책이 나오니까 굉장히 베스트셀러 오르고 있습니다. 돈 벌기 위해서 책 이렇게 회고록을 낸 거 아니야 이런 비판도 분명히 있습니다. 요정 기자, 책 내용은 저희들이 여러 차례 언급을 했는데 김영철 지금 이제 북한 지금 부위원장인가요? 예, 김영철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좀 비판했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렇죠? 네, 이것도 역시 볼턴의 주장입니다만 이 왜 비핵화 합의를 해놓고 진전이 없느냐라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전화 통화를 하자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통화할 때 그러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좀 비판조의 답변을 내놨다라는 이제 이런 부분이 이 책에 실린 건데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2018년 8월 4일 대북 특사 파견 하루 전날 통화라고 합니다. 이 당시에 6월에 싱가포르에서 이 1차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이후에 이 회담 이후 20여일 동안 좀 이렇게 구체적인 걸 어떻게 비핵화를 할지 논의를 해 가려고 이제 실무자들이 계속 만남을 가졌는데 전혀 진전이 없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로 왜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 이게 진전이 안 이뤄지느냐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워딩을 얘기를 하자면 김정은 위원장과 굉장히 경이로운 회담을 했고 이 좋은 우정을 쌓았는데 왜 이제 와서 갑자기 비핵화 협의가 안 되느냐라고 물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과 비핵화에 전적으로 충실하다. 하지만 이 김영철과 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무례한 태도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서 비핵화가 안 이루어지는 이유를 그 주변의 좀 실무진들 때문이다라는 이제 답변을 했다라는 건데요. 계속 얘기를 하지만 이 역시도 결국에 볼턴의 주장인데다가 게다가 이거는 둘 사이의 전화 내용을 볼턴이 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제 이 내용을 들었는지 그런 부분들은 조금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제 볼턴의 회고록 내용 또 여기에 맞서서 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밝힌 내용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은
뭐 양쪽의 주장을 어느 정도 이제 적절하게 이제 버무려야죠. 조합을 해보면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썼는데 그 측근 참모들, 그러니까 미국 측으로서는 볼턴, 또 북한으로서는 김영철이라고 하는 굉장히 강경파들이 이 협상 진전을 막았다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정말 대통령들은 비핵화도 하고 싶고 북한 경제 제재 해제도 하고 싶은데 그 참모들이 막았을까요? 뭐 예. 일종의 뭐 이유일 수도 있고 예. 뭐 김정은이가 비핵화 의사를 표했고 1년 내에 비핵화 하겠다고 했는데 트럼프 얘기는 그렇죠. 예. 왜 김정은은 왜 회담에 잘 응하지 예. 않고 왜 실무회담도 잘 안 하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 측근들이 김정은은 비핵화 의지는 확고한데 측근 김영철이나 이런 사람들이 좀 제대로 보좌를 못하고 판단을 잘 못하는 것 같다. 예.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했다고 하고 또 미국에도 또 하노이 회담 결렬됐고도 사실 따지고 보면은 볼턴이라는 사람 굉장히 강경파잖아요. 예. 리비아식으로 우선 북한 니네 핵무기 다 내려놔. 그러면은 나중에 제재 해제해줄게 이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건데 그럼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양쪽 다 좀 참모들이 막아서 예. 이게 좀 무너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됐는데 그거는 뭐 회고록이니까 우리가 예. 완전히 믿을 수는 없죠. 이거 책 발간한 이유는 딱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돈, 선인세 25억이잖아요. 예. 돈. 또 하나는 저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에 예. 대한 원한, 자기 의견 안 받아주고 예. 잘랐잖아요. 그러니까 재선을 막겠다는 그 예. 두 가지죠. 두 가지인데 비난은 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거짓이다. 근데 거짓이라는 거는 회고록이니까 저 볼턴 머릿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사실 예. 뭐 정황은 그럴 수도 있겠다 들지만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예. 또 하나는 국가 기밀이다. 또 국가 기밀도 좀 애매한 구석이 있습니다. 예. 어디까지 100% 기밀이냐 아니냐 이게 또 논란이 굉장히 예. 많을 수가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좀 시끄러워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뭐 북한의 체제 특성을 비교해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하겠다는데 그 옆에 있는 김영철이 말리는 구조 그런 시스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워낙 이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최고 존엄으로 절대적인 어떤 힘을 갖고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자, 김태일 기자, 이런 가운데 이 볼턴 보좌관하고 같이 백악관에서 근무를 했던 세라 샌더스 전 대변인. 완전히 볼턴과 다른 내용의 회고록을 준비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샌더스하고 볼턴은 한 15개월 정도 백악관에서 같이 근무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볼턴의 이 백악관 생활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인물이에요. 예. 그런데 이 샌더스 전 대변인이 오는 9월에 이 회고록을 또 출간할 예정이다 이렇게 예. 알려졌는데 그 회고록 중에 일부 내용이 좀 알려졌어요. 근데 그 안에 봤더니 이 볼턴은 권력에 취해 있었고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미국을 배신했다 이런 비난의 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중에 또 내용을 보면 이 볼턴은 자신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예. 자신보다 직급이 높은 백악관 참모들과는 어울리지 않고 따로 움직였다 이런 예. 부분도 있고요. 또 볼턴 자신이 마치 대통령처럼 행동을 했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과 반대 의제를 밀어붙이게 했다 뭐 이런 부분들도 좀 나옵니다. 예. 영국에 출장 갔을 때는 이 볼턴이 동료 참모들에게 굉장히 무리한 행동을 해서 완전히 뭐 왕따를 시키다시피 욕을 했다 그런 얘기도 좀 들려오고. 네, 그래서 이제 멀베인 전 비서실장이 이제 볼턴 보좌관에게 욕설을 섞인 뭐 이런 항의를 하니까 예, 볼턴 보좌관 SOP, 예. 그렇습니다. 예. 볼턴 보좌관이 그냥 나갔는데 남아있던 참모들이 뭐 하이파이브를 예.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와대도 그렇고 백악관의 전현직 관료들의 얘기를 종합하면 볼턴이 좀 중요한 현장에 그러니까 그 판문점에 이 새 정상이 모일 때도 현장에 없었고 잘 모르면서 물론 이제 뭐 보좌관이니까 잘 알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좀 허풍을 떨고 좀 과장했다 이렇게 결론을 좀 짓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그 말씀에 공감을 예. 하는 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남북미 예. 3개국 정상들이 판문점 회동할 때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정작 본인은 그때 당시에 몽골에 있었고 예. 현장에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뭐 현장에 있었던 당사자들, 뭐 예. 3개국 정상보다 더 디테일한 얘기까지 마치 진실인 것처럼 얘기하니까 지금 우리 청와대도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윤건영 당시에 총괄했던 현 의원이죠. 예. 만약에 내가 정말 폭로할 게 많은데 참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 지금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좋게 얘기하면 자기 중심적. 예. 그리고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조현병적 아이디어라고 했는데 예. 본인이야말로 조현병적인 그런 좀 증상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예. 모든 것이 다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를 합리화하는 그런 사람인데
지금 이제 폼페이오 국무장관 같은 경우도 이 책이 뭐 그것이 일어난 방인데 그것이 일어난 방에 본인은 거의 왕따 돼가지고 방에 없었어요? 실제로 있었던 적이 별로 없었다는 예. 거예요. 그런 것만 봐도 이 사람이 얼마나 좀 과대망상증. 예. 그러다 보니까 왕따 당하니까 좀 피해망상증까지 있어서 이런 책들이 나온 거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역시 이제 이분은 또 굉장히 비겁하다라는 평가를 좀 듣고 있어요. 예.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분이 이제 성장 과정도 보면은 이제 백인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이제 소방관, 어머니는 전업주부니까 평범한 백인 하루중에 예. 태어나가지고 어릴 때부터 굉장히 보수적인 성향이었어요. 예.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 굉장히 베트남전을 지지했는데 정작 본인이 고백을 했지만 베트남전 참전을 기피했다는 거예요. 예. 왜냐? 죽을까 봐. 그리고 또 굉장히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예. 복수심리를 갖고 있고 그 칼날을 지금 회고록으로 내놓고 있는데 실제로 탄핵 국면에서 증언서에 또 안 앉았다는 거예요. 예. 이런 것만 보면은 굉장히 비겁한 사람이다. 그리고 또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예. 또 사전 인세가 25억이 된다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사실 좀 비틀면서까지도 책을 출판하는 그런 사람인데 문제는 공직자 윤리가 전혀 안 돼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가 기밀. 직무상 취득한 국가 기밀을 폭로하면은 당연히 처벌받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 담당 판사도 이걸 이제 출판하라고 했지만 동시에 단서를 달았어요. 상당히 당신 위험할 수가 있다. 국가 기밀을.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쇄 수입도 다 박탈당할 수가 있으니까 앞으로 이 법정 싸움이 어디까지 번질지도 한번 상당히 궁금한 그런 대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법적 문제는 저희들이 다음 시간에 내일 한번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